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전기기사 실기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실기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계산 문제를 모아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계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논점도 정리를 해드리면서 꼼꼼히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힘내서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사실 얘가 09년도, 그 다음에 11년도, 그리고 12년도인가? 그리고 한 15년도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지금 몇 년도죠? 예, 26년도예요.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지났죠? 나올 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제가 문제를 푸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그 포인트만 잘 짚으시면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 안 틀려. 정말 재밌는 게요. 똑같이 나와도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포인트를 못 짚으셔서 그래. 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삼선식 송전솔로가 있다. 그리고 수전단 전압이 60kV래.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VR은 6만 볼트다. 그다음에 역률이 80%래. 그러면 바로 한번 기호로 바꿔볼게. 코사인 세타는 얼마? 0.8이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별표. 전력 손실률이 몇 프로래요? 10%래요. 여기 율 또는 률 글자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별표 쳤어요. 그리고 저항은 0.3옴 per 킬로미터래. 지금 0.3옴이 아니라 옴 per 킬로미터죠. 1km당 0.3옴이다. 그러면 조건 이렇게 주면 무조건 선로의 길이를 주어줍니다. 선로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냥 곱하시면 되죠. 이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필기 지금 붙었잖아. 자,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얼마래요? 0.4옴 per 킬로미터래. 그럼 선로의 길이를 줬는데 얼마 줬는지 바로 확인하면 길이는 얼마래? 20km래. 오케이. 그러면 문제 끝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바로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R과 X 값을 암산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안 어려워요. 봐봐요. 그럼 0.3에다가 20을 곱하시면 돼. 그러면 얼마예요? 안 돼요? 이 6옴이에요. 자, 그러면 저항값은 얼마? 6옴이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 0.4에다가 20 곱하면 몇 옴이에요? 8옴이다. 즉 리액턴스 X값은 8옴이고 저항 R값은 몇 옴이다? 6옴이다 라는 거.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조건은 안 봐도 되는 거죠. 내가 이미 구했어. R값 얼마? 6. 그 다음에 리액턴스 X값 얼마? 8. 뭐 6, 80 우리 많이 외웠던 숫자 아닙니까? 그냥 외워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 송전단 전압을 물어보네요. 아하. 그러면 송전단 전압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전단 전압에다가 뭘 더하는 거죠? 전압 강하 2를 더해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송전단 전압 구하는 공식이지 않습니까? 개념이잖아. 그러면 자 봐봐.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하를 더해주는 거야.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디서부터 여기서 딱 막히냐면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예요. 자, 봐봐. 전압 강하 2를 구할 때 우리가 전압 강하 근사식이라고 있었어. 전압 강하 근사식 2는 V분의 P의 가로 열고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 요 1번 공식을 쓸까? 요 2번 공식을 써서 전압 강하를 구할까? 이걸 먼저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야. 오! 선생님, 이 공식은요, 전류 I를 줬을 때 보통 쓴다면서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전류값을 안 줬으니까 이걸로 푸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래 맞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식을 쓰려면요, 요 P값을 줘야 돼요. P값을. 알겠죠? 근데 이 P값을 안 줬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졌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공식을 쓰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또 왜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내용을 100% 오리지널 FM대로 공부하면 여러분 저하고요 한 20년 공부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길을 제시했으면 좀 따라와 주시는 게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봐봐. 여기 VR이 무슨 단전압? 수전 단전압이야. 6만 볼트 넣으면 되고 자, 저항 R값 우리 암산했죠? 6옴. 리액턴스 X값 얼마? 암산했지? 8옴. 코사인 세타 얼마? 0.8. 사인 세타 얼마? 0.6. 그러면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 문제는 오히려 전류 I 값을 이 조건에서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요 I 값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 한 4번 정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숫자 토시 하나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스텝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포인트가 뭐다? 전류 I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전류 I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전력 손실률을 이용해서 전류 I를 구해서 이 문제를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셔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힘내세요. 붙으실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전력 손실률을 구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전력 손실이 아니라 손실률을 줬죠. 그죠? 뭐 편의상 뭐 K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자, 전력 손실률은 개념 자체가 뭐였냐면 전력에 대한 파워로스, 전력 손실이죠. 요 개념이죠. 그게 전력 손실률이잖아. 여러분, 전압 강화 율의 개념이 뭐죠? 전압 강화를 뭐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력 손실을 전력으로 나눠주는 게 전력 손실률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력 손실률이 얼마라고 줬어, 지금? 10%라고 줬죠? 그럼 이럴 때는 단위법으로 바꿔서 0.1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력 손실을 여기 잠깐만 이야기하자고요. 전력 손실을. 지금 몇 상 몇 선씩이야? 3상 3선씩에서 전력 손실 어떻게 구하지? 모른다고요?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자, 3의 i의 제곱에 r로 구한단 말이야. 그거 여기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 3i 제곱 r. 아니 선생님 왜 자꾸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미지수가 i잖아. i 값을 모르니까 i 값에 관한 식을 끄집어내서 i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구해? 구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i 제곱 r 됐지? 자, 전력. 우리 3상에서 여러분 3상에서의 전력은 또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제일 자신 있는 공식 루트 3의 v의 i의 코사인 세타. 여기에도 뭐가 있어? i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루트 3의 v i의 코사인 세타다. 그러면은 여기 당연히 수전단 전압이지. 여기 설마 송전단 전압 넣겠어요? 아니 지금 문제에서 송전단 전압 물어봤는데 요 수전단 전압을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끊어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면 약분이 돼. 여기 i가 있고 여기 i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약분되면서 i 제곱이 뭐로 바뀌는 거야? i만 남네. 그럼 식 2항에서 짜잔하고 계산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기지값이잖아. 여기 r 얼마 넣어야 돼? 6. 여기 v에다는 6만. 코사인 세타 얼마? 0.8. 쭈르륵 계산하면 전류 i 값이 나옵니다. 자, 설명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플로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전력 손실 뭐라고 그랬죠? PL은 3i 제곱 r. 자,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PL은 K 곱하기 P. 여기서 K가 뭐예요? 지금 전력 손실률이에요. 그죠? 전력 손실률에다가 P를 곱하면 0.1P다. 내내 같은 말이야, 내내. 아까 전에 했던 걸 여러분 기호로만 바꾼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3i 제곱 r은 뭐랑 같아? 0.1P랑 같죠? 근데 요 P가 뭐라고 그랬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i하고 요 i 제곱하고 약분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i만 남겨놓고 3r이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이 요렇게 된 거야. 그 드르륵 하고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은 461.88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전류 I 값이 금방 구한 그 461.88을 넣어주는 거야. 자, 넣어주면 막 이렇게 돼. 막 숫자 길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 송전단 전압을 물어봤는데 킬로볼트로 물어봤잖아. 근데 여긴 다 기본 단위야. 그래서 킬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 괄호를 해주고 끝에다가 곱하기 몇 승?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이렇게 킬로볼트로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죠? 오케이, 이해됐어. 아니, 선생님, 도대체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지를 받으시면 계산 과정란이 있고 여기 답란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자, 그럼 답란에다가는 요거 써주면 돼. 요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 과정란인데 지금 여태까지 쭉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거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VS는 여기까지 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정성껏 적어주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답란할 때는 요 정도만 적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바뀌는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는 12번 문제입니다. 11번보다는 쉬운데요. 조심할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자, 몇 군데? 두 군데. 두 군데만 조심하면 이 문제 깔끔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송전솔로의 전압이 154였어. 근데 전압을 승합했대. 얼마로? 3, 4호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1차 필기시험 때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용이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전압이 올라갔어. 자, 이랬을 때 선로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양가로 1번, 2번, 3번 몇 개 있어? 3개. 그럼 이 정도면 한 배점이 한 6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2점, 2점, 2점 깔끔하게 이렇게 줬으면 참 좋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조건을 한번 잘 볼게요. 양가로 1번. 조심해야 돼. 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랬었죠? 네, 어디가? 자, 밑줄. 전력 손실이 동일한 경우야. 자, 시험 문제에서 전력 손실률이 동일한 경우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전력 손실이 동일한 경우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률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지금 뭐예요? 전력 손실이 동일한 경우야. 전력 손실률이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전력 손실이 동일한 경우 지금 공급 능력을 이제 전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전력 P하고 전압과의 관계는요, 그냥 비례 관계야. 무슨 관계? 비례하는 관계라고. 오케이. 그러면 전력 P는 어떻게 계산되냐? 154였어. 처음에 V1이 154야. V2가 얼마야? 345야. 예, 요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산기 버버벅 하고 두드리면 얘가 얼마 나오냐? 2.24 정도가 나온대요. 그럼 정답은 2.24배야. 끝! 깔끔하죠. 근데 만약에 전력 손실률이 동일한 경우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전력 P는 여기다 쓰면 헷갈릴 수 있겠죠. 자, 메모장을 꺼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전력 P에 대해서 전압과의 관계를 본 건데, 자, 첫 번째 전력 손실이 동일한 경우야.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영상 스킵하시면 됩니다. 전압의 제곱의 비례, 그냥 비례. 그쵸? 이렇게 쓰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전압에 비례한다고. 자, 두 번째 케이스. 전력 손실률. 글자 하나 들어갔어요. 률이 동일한 경우. 이때는, 자, 이걸 두 번째로 할게요. 이때는 공급능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자, 조건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세요. 왜요? 라고. 근데 그냥 외워도 돼요. 근데 꼭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빠르게 보여드리고 끝낼 테니까 그냥 과정으로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알고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시면 늘 이렇게 해서 따라 하시면서 증명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죠. 상관은 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 파워 로스, 전력 손실이라는 게 원래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P의 제곱의 R이었잖아. 와, 이거 도대체 몇 번 쓰는 거예요? 엄청 많이 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전력과 전압과의 관계를 보는 건데 지금 얘가
동일하대. 그럼 얘는 상수가 되는 거야. 자, 뭐가 된다고? 상수. 여러분 친구 이름 상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 저항을 1옴이다 라고 그냥 가정해. 그 다음에 역률도 얼마야? 예, 1옴이 1이다 라고 가정해요. 그럼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요것만. 식을 간단하게 보고 싶을 때 그러면 파워 로스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P의 제곱. 좀 이쁘게 쓸게요.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P의 제곱. 자, 요 식에서 여러분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얘를 이 짝으로 이항시킬 수 있죠. 그럼 P의 제곱은 파워 로스 곱하기 V의 제곱이지. 그럼 얘가 뭐하다고 그랬어? 일정하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제곱 있고 여기 제곱 있으니까 루트를 양변에 씌워주면 게임 끝나겠네요. 그러므로 P는 전압에 비례한다. 양쪽에 제곱 있으니까 양쪽 제곱 날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전력 손실률이 동일한 경우잖아. 그럼 전력 손실률 K는 보세요. 자, 전력 손실을 뭐로 나눠주는 거야? P로 나눠준 거. 아까 전 문제에서도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식을 바로 써볼게요. 전력 손실 공식이 이거잖아요. 이거 약간 노가다 같은데. P의 제곱의 R이야. 이게 전력 손실률이야. 근데 얘랑 약분이 돼요. 그럼 여기서 뭐만 남아? P만 남아. 차수가 하나 줄게 돼요. 그럼 나머지 조건 다 여러분 1로 가정하고 얘를 여러분 K 상수로 치환을 하면 상수 취급되는 거죠. 그럼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게 너무 머리 아프면 요것만 이렇게 따로 떼서 암기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요게 요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은 정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보너스 문제지. 답이 똑같아. 계산 과정도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전력 손실의 감소는 몇 %인지 구하시오. 지금 전력 손실의 감소분의 크기를 물어본 거야. 조심하셔야 돼. 뭐라고? 다시. 감소분의 크기를 물어본 거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사과가 10개가 있었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8개를 처먹었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죠? 원래 몇 개 있었어? 10개 있었잖아.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허락도 없이 다 먹었어. 다 먹은 건 아니고 8개를 먹었어요. 그럼 남은 건 얼마야? 2야. 그죠? 그럼 전력 손실의 감소분이다라는 것은 2를 물어보는 걸까? 8개를 물어보는 걸까? 한번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감소분의 크기는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거. 알겠죠? 결과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좋아.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전력 손실의 감소. 그럼 파워 로스는 일단 전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죠.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처음 들었다고요? 말도 안 돼. 아까 이제 파워 로스 공식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분모에 있었잖아요. 예, 그거 따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원래 비례는 1, 5, 4분의 3, 4, 5가 해야 비례였잖아요. 그럼 반비례는 뭐예요? 바꿔주면 되죠? 3, 4, 5분의 1, 5, 4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제곱 붙었으니까 이렇게 제곱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 이거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 0.1993이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단위법으로 계산하는 건데 0.1993이 된 거야. 전압을 이만큼 올렸더니 마지막 최종 결과가 0.1993이야. 그러니까 사과 10개 중에서 8개를 훔쳐 먹었더니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다라는 거죠. 그 2개 값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감소분의 크기를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1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이거 단위법이니까 0.1993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퍼센트로 물어봤거든? 그럼 이걸 다시 퍼센트법으로 바꿔.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돼. 그럼 얼마가 나오냐? 80.07 나와요. 80.07%가 나온답니다. 요게 정답이야. 여러분, 사과 몇 개를 훔쳐 먹었다고? 예, 8개. 그만큼이 감소된 거잖아요. 8개만큼이. 그게 이제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양가로 3번도 여러분, 보너스인 이유가 전압 강화율 델타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쓰면 정답이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요 값으로 계산을 해서 퍼센트를 하게 되면 둘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이 문제는 감소분의 크기를 물어본 거다. 사과 8개, 몇 개 애가 뺏어 먹었냐? 그 값을 구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이 우선순위 계산 문제 150선은 공개 특강날 여러분께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예, 책만 받아가지 마시고 강의도 꼭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투나인 22,900볼트래. 자, 그러면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전압 주어졌다. 그러면은 삼상 기본 깔고 선간 전압이야. 자, 약속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슨 전압? 선간 전압. 그리고 바로 밑에 친절하게 몇 쌍이라고 그랬어? 3쌍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무조건 선간 전압이에요. 주파수는 안 봐도 비디오 60Hz 주겠죠.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 0.4 마이크로패럿 퍼 킬로미터이고 선로의 길이가 7km래.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만 하면 전체 선로 길이에 해당하는 C값이 구해지는 거죠. 다만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패럿을 기본 단위 패럿으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본이죠. 자, 계속해서 문제 볼게요. 그러면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예, 충전 전류하고 충전 용량을 물어봅니다.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 먼저 양가로 1번 충전 전류 공식은 이렇게 되죠. IC는 오메가 C2. 자, 오메가는 뭐죠? 2파이 F. 주파수 60 넣으면 되고요. 자, C는 뭐예요? 예, 정전용 C값.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요거 곱하기 요거 한 다음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까지 하면 전체 C값이 구해지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요 2. 요거 조심하셔야지. 요게 무슨 전압이야? 대지전압이야. 여러분, 대지전압은 성간전압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루트 3으로 나눠줘야겠죠. 예, 요것만 조심하시면 쉽게 충전전류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2파이F 얘가 뭐예요? 오메가 값이죠. 자, 그 다음에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선로의 길이 7km. 그럼 얘는 뭐예요? 예, C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뭘까요? 얘가 대지전압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하고 계산하면 13.96이 나옵니다.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충전 용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죠. 3오메가-C 2의 자승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자, 2에 뭐 붙어 있어? 제곱 붙어 있어. 뭐 붙어 있어요? 제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지전압에 제곱 붙어 있다. 요거 조심하시고 나머지 숫자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앞에 뭐로 시작해야 돼? 3으로 시작해야겠죠? 자, 식 한번 쭉 써볼게요. 그러면 3이고 얘가 뭐예요? 오메가, 얘가 뭐예요? C지. 그리고 얘가 뭐죠? 2의 자승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거든요. 예, 왜 그래요? 단위를 여러분 킬로볼트 암페어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이 문제 보면 충전 용량 구하라고 했는데 단위를 안 줬는데요? 단위 무조건 써야 돼. 그럼 무조건 쓰면 볼트 암페어를 써도 되지 않습니까? 네, 볼트 암페어 써도 돼요. 이럴 경우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 킬로볼트 암페어로 박혀 있으면 무조건 단위 킬로볼트 암페어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가지고 킬로볼트 암페어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아. 왜? 일반적으로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였어. 뭐냐?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거 왜 구하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안 드신다고요? 자, 요거 스토리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충전 전류는 그럼 왜 흐르죠? 그치. 선로의 정전 용량 C가 클 때 충전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럼 충전 전류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오히려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다라고 했었죠. 즉 페란티 현상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의 전압보다 올라가.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겠죠. 혈압이 올라가면 이게 좋겠습니까? 안 올라가, 안 돼. 그러니까 충전 전류를 계산해서 페란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충전 전류를 구했으니 충전 용량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충전 용량을 회로 이론 식으로 풀었으면 이게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냐? 진상 무효 전력이 되는 거지. 아하. 진상 무효 성분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상 값이 클 때 진상 무효 성분이 즉 진상 무효 전력이 클 때 발생한 게 페란티 현상이잖아. 그래서 따닥 계산했더니 이거 전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요거를 없애줘야겠지. 진상분을 날려줘야 돼. 그럼 C의 반대가 뭐야? L이지. 그 달아주는 리액터를 무슨 리액터라고 그랬었지? 블로 리액터. 그래서 페란티 현상의 방지 대책이 뭐예요? 블로 리액터. 블로 리액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얘가 진상이니까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즉 조상 설비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넥스트 문제가 조상 설비 용량 구하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조상 설비 용량에 관한 계산 문제인데요.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있을 때 수전단 전압이 커집니다. 이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페란티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선로의 정전 용량 C가 클 때 발생한다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페란티 현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병렬 리액터 또는 블로 리액터를 설치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페란티 현상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로 A, B, C, D. 선로에 선로 정수 A, B, C, D가 있다. 각각의 A 값부터 D 값을 블라블라블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무부하 시 송전단에 154kV를 인가를 했을 경우, 자 그럼 송전단 전압 VS를 얼마로 줬어요? 154kV로 줬습니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중요한 조건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무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부하 시에는 수전단에 흐르는 전류는 0이다 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요. 이랬을 때 양가로 1번 문제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 여러분 상식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송전단이 됐던 수전단이 됐던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성간전압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전단 전압을 구하더라도 자 무슨 단 전압으로? 자 성간 전압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지금 이 문제는 A, B, C, D 4단자 정수 값을 줬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이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되냐면 ES와 IS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4단자 정수 A, B, C, D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랬을 때 ER, 그 다음에 IR,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시면 수식이 외우기가 쉽다고 했었죠. 우리가 1차 때부터 많이 봤던 식이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무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IR이 0이 됩니다. IR이 0이 되면 이 전체가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식만 남게 돼요. 그러면은 송전단 전압 ES는 A 곱하기 ER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수전단 전압 ER을 구하는 거죠. 이 R은 A분의 1에 곱하기 ES다. 즉 송전단 전압을 뭘로만 나눠주면 돼요? 전압비인 A로 나눠주면 된다. 다만 여러분 문제에서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고 했고 여러분 성간 전압으로 표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성간 전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VR은 A분의 1에
vs다. 그러면은 A 값이 0.9를 줬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시고요. 송전단 전압 154 줬죠. 준 값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니 171.11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양가로 1번을 구했는데 송전단 전압이 154라고 했어요. 154라고 했는데 보통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전압이 상승했죠. 171.11kV가 됐어요. 그래서 송전단보다 수전단의 전압이 오히려 커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페란티 현상이라고 한다더라. 그럼 일단 계통에서는 전압이 일정한 게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안정도가 지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랬든 저랬든 요 정도 감을 가지고 계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양가로 2번입니다. 이랬을 때 송전단 전류를 구하라. 이번에는 송전단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전파방정식 적었던 식이 있었죠? 바로 요겁니다. IS는 C 곱하기 ER이다. 왜냐하면 IR이 0이 되기 때문에 식이 매우 간단해지죠. 그럼 지워보면 필요 없는 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간단하게 IS는 C 곱하기 ER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C는 어드미턴스인데 시험에서 조건을 다 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요 ER만 대입을 잘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수전단 전압을 위해서 구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 무슨 전압이라고 그랬어요? 성간 전압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전압이 들어가야 되고 상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 3으로 나누어 달라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51.37이 나온다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송전단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51.37A 된다더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무브와임에도 여러분 이러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 전류 의미 자체가 무슨 전류를 의미하는 거다? 충전 전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공부가 되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가로 3번 볼게요. 무브화 시에 수전단 전압을 140kV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양가로 1번에서 수전단의 전압이 171.11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140kV로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필요한 뭘 구하라? 조상설비 용량을 구하라. 자, 조상설비 용량은 여러분 우리가 공급하는 무효전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페란티 현상이기 때문에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해야 돼요? 지상무효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지상분의 무효전력을 공급해야 된다.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 또는 병렬 리액터의 용량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해설을 잠깐 확인을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정리가 될 텐데요.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수험생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1차 때 필기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행렬 계산은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송전단 전압 기지값이죠. 그리고 이때 ER. 자, ER은 뭐예요? 수전단 전압인데 그 수전단 전압을 몇 킬로볼트로 유지해야 할 때 140kV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상전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 3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IC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무브화시기 때문에 IR은 뭐예요? 0입니다. 0인데 0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조상설비를 이용해서 IC만큼의 전류를 공급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IR이 더 이상 0이 아닌 이유는 IC만큼의 전류를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바로 리액터를 통해서. 자, 이러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행렬의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려면 행렬을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면 0.9 곱하기 전압, 그 다음에 70.07 곱하기 IC가 곱해지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ES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이 나왔고,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IC라는 값이죠. 그래서 IC 값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직접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입력하셔서 숫자를 한번 나오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J다라는 것은 무슨 전류입니까? 바로 지상전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 J면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바로 진상의 값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플러스 J가 아니라 마이너스 J라는 거. 그래서 지상분이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상설비의 용량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상설비의 용량이라는 것은 즉 리액터의 용량, 불로 리액터의 용량, 병렬 리액터의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QC는 루트 3의 VR의 I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VR이라는 것은 내가 VR을 140kV로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IC. 자, IC는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구했어요. 얼마라고? 228.65다라고. 그리고 이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곱하기 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맨 끝에 나오는 숫자는 얼마예요? 55,444.6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무슨 무효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러한 스토리죠. 왜냐하면 페란트 현상이란 게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오히려 커진다고 했었는데 뭐 때문에? 그쵸? 바로 무부하시에 C가 커짐으로 인해서, 즉 진상분이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페란트 현상이라고 했으니 그 진상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지상분을 공급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행렬 같은 간단한 정리들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되니 한번 꼭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중성점 잔류전압에 관한 계산 문제인데요. 주어진 조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54kV의 송전선이 그림과 같이 연가되어 있을 경우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잔류전압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주어진 조건을 계속해서 보시면 전선 1km당의 대지 정전 용량은 맨 윗선이 0.004, 가운데 선이 0.0045, 그 다음에 맨 아랫선이 0.005 마이크로페럿이라 하고 다른 선로 정수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연가된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번 따라 그려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A상의 전선은 이런 식으로 연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상은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대로 선만 따라가 주시면 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C상, 나머지 선을 이어주시면 되시겠죠. 이 자체가 송전선로를 3의 배수로 등분하면서 연가를 하게 된 그림인데요. 각 상의 대지정전 용량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계산한 거냐? 먼저 파란색인 A상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구간 20km에서는 A상이 가장 맨 윗선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0.004 곱하기 선로의 길이가 20km입니다. 곱하기 20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구간에서 정전 용량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맨 아랫선이 되네요. 맨 아랫선은 0.005, 그 다음에 선로의 길이는 40km이죠. 곱하기 40을 하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구간에 파란색 정전 용량을 구해보면은 가운데 선이네요. 가운데 선은 0.0045라고 했고요. 선로의 길이는 45km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간은
다시 맨 윗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랬을 때 맨 윗선은 0.004 마이크로페럿이고 선로의 길이가 30km입니다. 곱하기 30. 이런 식으로 각각 곱한 값을 다 더하게 되면 CA라는 정전 용역 값의 토탈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B선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B상 첫 번째 구간에는 가운데선이죠. 가운데선 0.0045 곱하기 선로의 길이가 첫 번째 구간 20km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가장 윗선입니다. 그럼 0.004 곱하기 선로의 길이 40km.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여러분 맨 아랫선이죠. 맨 아랫선일 때는 0.005고요. 그 다음에 선로의 길이 45km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시 원위치 했네요. 0.0045 대신 선로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30km예요. 이런 식으로 C까지 계산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CA, CB, CC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 계산한 값들은 어떤 공식에다 대입해서 그렇죠. 중성점 잔류전압을 구하는 공식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계셔야 됩니다. CA 더하기 CB 더하기 CC분의 루트 크게 해주고요. CA 가로 열고 CA 마이너스 CB 가로 닫고 플러스 CB 가로 열고 CB 마이너스 CC 가로 닫고 플러스 CC 가로 열고 CB 마이너스 CA입니다. 가로 닫고 마지막에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되죠. 자, 여기는 여러분 대지전압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154kV는 성간전압이기 때문에 이 154를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바로 대지전압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각각의 CA와 CB와 CC의 값을 구하면 이러한 숫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값을 위에 있는 공식에 쭉 하고 대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365.892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입력을 해봐 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계산 문제를 풀 때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라 할지라도 계산기를 많이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게끔 천천히 바른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연습해 주시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16번 문제하고 17번 문제는 논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16번하고 17번은 전자유도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래 1차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던 유도장애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전자 유도장애가 있고 또 하나는 정전 유도장애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할 거는 요 전자 유도장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전자 유도장애가 발생했다. 즉 통신선에 전자 유도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야. 철탑 때문에 근처에 있던 통신선에 새로운 전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얘는 자기가 원치 않았던 생뚱맞은 전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통신선에 무슨 영향을 주겠죠.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게 이제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정전 유도 장애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일단 카테고리만 좀 나눠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자 유도 전압을 공부할 때요. 시험 문제는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전자 유도 전압은 언제 뜨냐? 자, 두 가지 경우.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불평형 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에 전자 유도 전압이 탁 하고 발생하고요. 자, 그다음에 일선 지락 사고 시 무슨 전류가 흐를 때? 영상 전류가 흐를 때 바로 전자 유도 전압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형 전류가 흐를 때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하세요가 16번이고요. 그 다음에 일선지락 사고 시 영상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17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공식이 같은 공식인데 두 번 써야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무슨 전류가 흐를 때? 불평형 전류가 흐를 때 전자 유도 전압 EM은 j2의 오메가의 m에 l에 가로 열고 닫고, 자, 지금 불평형 전류, 자, 3상이잖아. 세 선이 지나가겠죠. 각 선에 지나가는 전류가 똑같지가 않은 상황이야. 그걸 이제 불평형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벡터의 합으로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선 지락 사고 시,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흐를 때 또는 무슨 전류 흐를 때? 영상 전류 흐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락 전류 IG는 어떻게 표현했었죠? 영상 전류의 몇 배가 흐른다? 3배가 흐른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 유도 전압 EM은 앞에는 똑같아. J 오메가 M의 L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3I0. 3I0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락 전류 IG라고 써도 되는데 시험에서 IG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항상 영상 전류 값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마음 편해요. 그래서 얘를 쓸 거냐 얘를 쓸 거냐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 조건을 보면 A상, B상, C상 각 상에 흐르는 전류를 줬잖아요. 그럼 1번으로 풀래요? 2번으로 풀래요? 1번으로 푸셔야겠죠. 딱 봐도 봐봐. A상에 흐르는 전류,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전류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불평형이 되는 거죠. 만약에 평형이었다면 벡터의 120도의 벡터 합이기 때문에 빵이 나와. 그래서 전자 유도 전압이 빵이 나와요. 그건 이제 평형일 경우고. 즉 불평일 경우에 여러분 이제 전자 유도 전압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유도 전압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끝까지 볼게요. 단 송전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임피던스는 15입니다. 야, 상호 임피던스의 크기를 줬습니다. 친절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 J 오메가 ML 값 있죠? 오메가 ML 값을 그냥 준 거야. 그래서 얘를 15를 대입만 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IA, IB, IC는 각각의 값을 또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식 이런 건데, 자, 여기에다가 한번 상호 임피던스 15를 줬을 때 숫자를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넣는 거야. 여러분 복잡해 보이죠? 안 복잡해. 여러분 그냥 얘가 단지 길 뿐이야. 단지 길 뿐이고 간단하게 암산해도 여러분 이 문제가 어지간한 거 다 풀립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계산 과정란에는 한 요 정도만 써도 돼요. 요 정도만. 요 2줄 정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정답란에는 1529.71이야. 그랬더니 제이 이거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크기만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 왜? 문제에서 보통 크기를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17번 문제 볼게요. 통신선과 평행된 주파수 61Hz의 3상 1회선 송전선의 밑줄 1선 지락으로 무슨 전류? 영상 전류가 얼마 흐른데? 100A가 흐른대. 이때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하라는 거야. 6이 되는 전자 유도 전압. 당연히 통신선의 6이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조건 볼게요. 영상 전류는 송전선 전체에 걸쳐 같으며 통신선과 송전선의 상호 인덕턴스는 0.05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이고 병행 길이는 50km이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전자 유도 전압 EM은 J의 오메가의 M의 L에 3I0잖아. 자, 그러면 여기 I0가 얼마? 100을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 100을. 자, 근데 아까 전 문제는요. 그냥 상호 임피던스는 15 이렇게 줬죠. 근데 이 문제는 오메가 값 구할 수 있게 M 값 줬고 L 값 줬고. 그래서 드르륵 하고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건 2파F,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얘가 M, 뮤추얼 인덕턴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 줬어? 0.05 밀리 헬리 퍼 킬로미터 줬어. 그러니까 킬로미터 곱해야겠죠. 그리고 밀리 헬리를 헬리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도 해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 곱하기 여러분 100을 하면 됩니다. 자, 식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얘가 뭐예요? 얘 오메가.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꿔볼게요. 자, 얘는 뭐가 될까요? C.
그리고 얘가 바로 지락전류에 해당하는 3i 제로 값이 되는 거죠. 계산기 두드렸더니 한 282.74 정도 나온다더라. 자, 어때요? 해볼만 하신가요?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 나만 틀리면 어떡해? 그럼 나만 떨어지는 거야. 절대 이런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기의 전압이 13.2kV래. 자, 그러면 이것도 약속이야. 밑도 끝도 없이 발전기에 전압 주잖아요. 이거 전격 전압으로서 성간 전압 줬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무슨 전압? 네, 성간 전압. 자, 그다음에 발전기 용량이 93,000kVA예요. 자, 여기서 단위 한번 체크할게요. 얘도 킬로 줬고 얘도 킬로 줬어요. 자, 용량을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퍼센트 임피던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는 거야? 임피던스는 몇 옴인지 구하라. 그러면 기본적인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PZ다라고 했었죠. 이거 1차 때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욕이라서 제가 지금 못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야? 요 Z를 물어보는 거다. 근데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 이 공식 낼 때는 봐봐. 여기 V인데 얘 단위가 반드시 킬로여야 돼. 킬로볼트. 이 공식을 사용할 때 요 P는 반드시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어야 해. 그래서 조건에서 킬로로 줬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체크해야겠죠? 둘 다 뭘 줬어? 킬로로 줬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근데 메가로 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 메가를 뭘로 바꿔야 돼? 킬로로 환산해서 이 식에다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만 남겨놓고 Z만 남겨놓고 뒤집어서 다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지금 용량이 얼마? 93,000. 그래서 93,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숫자 퍼센트 임피던스 95% 줬어.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쓰러져요. 2차 실기 시험장 가서 95 곱하기 100. 와,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 이제 시험장에서 나와서 자기는 맞게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합격 때 딱 보면 내가 불합격인 거지. 이런 데서 실수하면 안 돼요. 곱하기 100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그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 전압의 제곱. 그러면 13.2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된다더라. 자, 요거 계산기로 버벅 하고 두드리면 약 1.78옴 정도가 나온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얘도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공급 전압을 6600V로 수전하고자 한다. 오케이. 그러면 전압 V가 6600이다. 수전점에서 계산한 3상 달랑 용량은 70MVA. 70MVA. 그럼 달랑 용량 PS는 70메가니까 여러분 메가를 기본 단위로 바꾸면은 곱하기 10에 6승 해주면 되죠? 아니 본능적으로 나는 이걸 단위로 바꾼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이거 기본 단위로 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기본 단위로 그냥 맞춰버리는 거지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이 수용장소에 설치하는 수전용 차단기의 차단 전류를 구하시오. 여러분 그럼 차단 전류는 실제 사고 전류가 뭐야? 단락 전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최소한 차단기가 그 사고 전류인 단락 전류를 끊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 값보다 같거나 크면 되겠죠. 근데 어떤 전격을 선정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인 이 꼬르를 계산해서 그냥 차단 전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가지고 막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공식 있지 않습니까? 달랑 용량 PS는 어떻게 구하냐?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S. 요게 여러분 달랑 용량 구하는 공식이죠. 공식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어떤 수험생분들이 선생님 저는 머리가 지금 꽃밭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을 하시기를.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 자, 어찌됐든 간에 계산 공식이 많이 나온다? 1차 때 했던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때그때 꾸준히 복습을 하시면 괜찮아. 할만해요. 물론 쉽지는 않죠. 쉬우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원래 어려운 거야. 근데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많은 공식들이 다 여러분 걸로 완벽하게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IS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IS는 루트 3의 곱하기 V 곱하기 PS다. 그러면은 여기 V가 뭐예요? 지금 6600. 6600 넣어주면 되고 PS 값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돼? 70메가니까 70 곱하기 10에 6승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야지.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자, 이렇게 계산하면 기본 단위인 암페아야. 근데 문제에서 뭘로 물어봤어? 킬로로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끝에다가 곱하기 몇 승?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요렇게 풀었을 때 마지막 단위가 킬로 암페아가 되는 거예요. 잠깐 컨닝할게요. 자, 이게 몇 암페아가 나오냐면 대략 6.12 킬로 암페아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6.12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퍼센트법을 활용해서 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6kV, 500MVA, 퍼센트 임피던스가 30%인 발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발전기에 관한 조건이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어떤 발전기가 있는데요. 그 발전기의 용량이 500MVA라고 하고요. 그 발전기의 전압이 66kV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자기 용량 500MVA를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30%다라는 의미고요. 자, 주어진 조건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용량이 600MVA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20%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어진 조건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발전기 옆에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라고 가정해 주세요. 지금 얘는 변압기입니다. 이 변압기의 자기 용량이 600MVA래요. 그리고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몇 프로다? 20%다라고 주어졌네요. 이랬을 때 주어진 조건을 계속해서 보시면 변압기 2차 측 3, 4, 5kV 지점에 단락이 일어났을 때 단락 전류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지금 변압기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을 텐데 발전기 쪽이 1차 측이고 자, 그 다음 오른쪽이 2차 측이 되겠죠. 그럼 2차 측이 3, 4, 5래요. 아, 그러면은 1차 측 전압은 얼마다? 자, 66kV이다. 그리고 2차 측 전압이 3, 4, 5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어느 임의의 점에서 고장이 이렇게 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무슨 전류를 구하라? 단락 전류 IS를 구하라. 라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곱하기 IN이죠. 자, 여기서 IN은 전격 전류 또는 기준 전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고장점에서 바라본 전체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장점에서 봤을 때 자, 발전기와 변압기가 있는데 이들의 전체 토탈 퍼센트 임피던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 단락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알아야 돼요? 기준 전류 IN 값을 알아야겠죠. 그럼 기준 전류, 즉 여기에 정상시에 흐르는 정상 전류가 있을 거예요. 그 정상 전류를 IN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IN은 어떻게 구합니까? 3상이니까 루트 3 곱하기 V분의 PN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생님 왜 3상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전압이 뭐예요? 3, 4, 5예요. 1, 5, 4, 3, 4, 5, 7, 6, 5 이러한 성간전압은 우리나라 송전솔로의 대표적인 공칭전압이죠. 이런 것은 바로 3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상이란 말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3상으로 간주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루트 3에 곱하기 3, 4, 5 분의 변압기의 용량이 600MVA였죠. 그래서 600 곱하기 10의 3승. 아, 얘가 바로 기준 전류 또는 전격 전류가 된다더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값만 계산하시면 되냐면 바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만 계산하시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여러분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얘가 30%고 얘가 20%인데 여러분 30 더하기 20 이렇게 곧바로 더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기는 500메가볼트암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다 라는 의미이고 변압기는 600메가볼트암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프로다? 20%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어때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이렇게 용량이 다를 때는 어떤 기준 용량을 가지고 그 용량을 환산해서 여러분께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 전류 구할 때 2차 측, 3, 4, 5 측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용량을 6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00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500메가볼트 암페어의 퍼센트 임피던스 30%짜리를 여러분 환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로? 600메가볼트 암페어로. 그럼 이거 사실 암산도 가능해요. 500분의 600, 1.2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30%에다가 1.2만 곱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36%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36%, 얘는 환산한 값이 되고요. 그리고 변압기는 자기 용량 60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환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56%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56%가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의 환산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을 여러분 아까 전에 언급한 요 퍼센트 임피던스 Z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IN은 이러한 수식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